자, 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가 이렇게 있고, 자, 단지의 부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지 경계선은 일정세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세선으로 이렇게 부지 경계선을 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한 동 한 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여기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다. 자, 그러면 지하 주차장 눈에 위에서 보면 안 보이죠. 그럴 때 표시하는 게 뭐다? 이런 파선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파선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기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점세선 어떤 때 사용한다? 아, 부지 경계선에 쓰는구나. 또는 이런 어떤 도형이 있으면 도형의 중심선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일점세선을 씁니다. 일점세선. 도형의 중심. 뭐 이렇게 도형의 중심 나타낼 때도 일점세선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단면선을 그릴 때도 또 일점세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점세선의 용도도 중요한데요. 물체와 도형의 중심선, 단면선이나 절단선은 일점세선으로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파선은 아까 보이지 않는 부분 표시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의 용도가 기존 등고선. 자, 이렇게 대상지가 있고, 자, 이렇게 대상지가 있을 때, 일점세선이에요. 대상지가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기존의 등고선이 있다라는 거죠. 기존 등고선. 자, 이렇게 기존 등고선, 이렇게 기존 등고선. 기존 등고선이 이렇게 있고, 자, 등고선이 여기가 높이가 여기가 10, 11, 여기가 12m다 라고 하고요. 여기 대상지 표고가 11.5로 계획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자, 10과 11과 12는 이렇게 단면에서 보면 옆에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등고선이겠죠. 11.5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성토가 되고 10과 11은 성토가 되고 12는 절토가 되겠죠. 그러면은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등고선, 즉 계획 등고선은 이렇게 실선으로 바깥으로 나타내서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12도 지금 절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지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현황 등고선은 파선, 계획 등고선은 실선으로 표기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 문자를 개입을 할 때 제도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정확히 읽을 수 있고 분명하고 균일하게 쓴다. 그리고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준으로 하고요. 직각, 즉 수직 또는 15도 경사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도면에서 도형의 크기나 척도의 정도에 따라 이제 문자의 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문자의 크기는 문자의 뭐로 한다? 높이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문장은 왼편에서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내용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로 표시 방법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로 표시는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하실 때 이런 상세도 도면 작성을 하시거나 아무튼 단면 상세도나 상세도를 그릴 때 이런 제로 표현 방법이 들어가고, 제로 표현 방법을 아셔야지 나중에 도면을 또 읽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표현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표시 방법은 집안선,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거나 땅을 파내거나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선은 집안선입니다. 그래서 GL, 여기서 약어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GL은 지표선 또는 집안선이라고 하고, 집안선의 아래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또는 얘가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게 표시를 하고,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기초를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콘크리트는 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선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자, 콘크리트니까 시멘트 모래 자갈이 철근 콘크리트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밑에 집안의 진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잡석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잡석이 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잡석의 표기 방법. 그래서 자, 잡석 다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돌로 담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벽돌 뭐 표준형이면 190에 90에 57짜리가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벽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자, 벽돌의 표기 방법은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해칭선은 연하게 항상 외곽보다 연하게 그리시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칭선을 연하게 이렇게 벽돌을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런 석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화강석을 가지고 계단을 설계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화강석을 이용을 해서 한 단 한 단씩 쌓아서 계단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것도 여기가 지반선이겠죠. 지반선, GL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석재니까 실선, 파선. 실선, 파선. 자, 요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석재의 표시 방법. 그리고 인조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 그대로 가짜 돌이잖아요. 그래서 인조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실선 2개에 파선 하나, 실선 2개에 이제 파선 하나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이게 뭐다? 인조석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시 방법들. 목재의 경우에는 치장재, 구조재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치장재는 나무 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구조재는 이 각재 끝에서 대각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를 알아야 된다? 이런 재료 표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선 위쪽에 이렇게 흙을 더 쌓았다. 그러면은 마감의 높이가 더 높아졌겠죠. FL. 그래서 높이가 뭐 0.45 이렇게 정했으면 FL이라는 거는 뭐를 뜻한다? 마감고를 뜻한다. 즉 계획고를 뜻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게 되는데요. 치수선은 우리가 0.2mm 정도의 가는 선으로 표시한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폭이 예를 들어서 600이다. 그러면 600. 콘크리트 폭.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100씩 해서 잡석을 더 넓게 집안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이렇게 치수선 넣어주고, 자,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인출선을 이렇게 뽑아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잡석의 두께가 200이다. 200이라고 가정했으면 THK 또는 T200 잡석 이런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THK라는 건 뭐다? 티크니스, 즉 두께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의 기호를 알아야지만 재료 표시 방법이라든지 약어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이대로 또 시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철근이 있고요. 철근은 콘크리트 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근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런 식재함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도면상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빼서 D10 골뱅이 200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뜻하는 게 뭐다? 자, 지름 10mm짜리고 이 골뱅이는 뭐를 뜻한다? 배근 거리를 뜻한다. 이 배근 거리라는 거는 철근의 간격을 말한다라는 거죠. 철근의 간격이 얼마마다 20cm마다 이런 철근이 하나씩 이렇게 다시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어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 도면의 표시법입니다. 이제 조경 도면의 표시법은 시설물의 경우, 수목의 경우나 다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 표현을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시설물 표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이 보이겠죠. 그래서 지붕의 모양을 이제 단순화해서 표현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수목의 표현은 수목이 이렇게 나무에 그 줄기가 이렇게 있고 수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관하고 수관이 있으면 위에서 보면 화렵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을 밋밋하게 표시를 하고 또는 질감 표현을 하거나 뭐 가지를 표현을 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줄기 즉 수관을 표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